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인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송상헌 교수입니다. 그동안 제가 오프라인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현장 연수의 체험과 사례를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강좌는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0차시 60시간의 연수로 진행됩니다. 수학 영재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소망하는 여러분은 앞으로 수학 영재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고민해 보려는 몇 안 되는 열정가들이며 또한 현장의 영재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 자신도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차시로 영재를 장미에 비유하면서 영재들의 현 주소를 간단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려는 수학 영재 교육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선생님들께 수학 영재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무시로 점검해 보고자 하는 동기력이 생겨나기를 기대합니다. 만남을 기뻐하며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우선 장미에 대한 비유를 통해 영재들을 이해하고 영재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학 영재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목표는 여러분이 앞으로 수학 영재 교육을 수행하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영재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네, 물론 장미입니다. 참 예쁘죠? 그러나 장미라는 말은 객관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름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장미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향기를 맛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가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장미는 본래 한자어의 장자에서도 보듯이 덩굴의 일종입니다. 덩굴 장미는 본래 8장의 잎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개량하여 요즘에는 다양한 장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즉, 개량종이라는 뜻입니다. 영재라는 이름도 객관적으로 불리는 용어이지만 주관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호의적인 존재이거나 때로는 가시와 같은 느낌이 있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재들도 장미와 같이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엔 영재의 무한한 가능성과 그에 대한 교육자들의 자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꽃다발입니다. 대부분 장미라고 하면 상품화된 결과물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그냥 한 송이보다는 꽃다발로 묶어서 팔면 부가가치도 높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아직 덜 편한 장미 한 송이입니다. 그 뒤 배경은 회색 담벼락입니다. 회색 담벼락 앞에 방치된 못다 핀 꽃 한 송이입니다. 우리는 영재들을 생각하면서 상품화된 결과물로서의 인재를 기대하곤 합니다. 이들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영재의 영자는 한자어로 꽃봉오리를 뜻합니다. 교육자로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아직도 회색 담벼락 앞에서 피어나지 않은 못다 핀 꽃 한 송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재 교육을 생각하는 우리 교육자들의 자세입니다. 이번에는 영재들의 행복과 그들의 현 주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더 많은 장미들이 있습니다. 덩굴 장미, 에스메랄드, 로즈마리 24, 그리고 이 꽃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 꽃도 본래 이름은 있었지만 현재 저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꽃입니다. 역사는 모든 영재들의 이름을 기록에 남기지 않습니다. 어떤 영재들은 이름도 없이 쓸쓸히 역사의 뒷무대로 퇴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분명히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이 역사에서 써먹히는 것으로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것입니다. 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영재들은 그들의 능력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발굴된 영재들도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포장된 상품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회색 담벼락 밑에서 주목받지 못한 존재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장미라는 꽃의 종류에도 각종 독특한 이름들이 있듯이 영재라는 보편적인 범주 안에도 여러 분야별 영재가 있습니다. 수학, 과학, 정보, 예술, 언어, 창작 영재 등. 마찬가지로 수학 영재 안에도 기하형, 해석형, 조화형 등의 영역별 영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학 영재라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수학 영재 교육의 목표면에서의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학 영재 교육의 목표는 수학을 통해 그들 속에 잠재된 창조성을 회복하고 또한 수학적인 안목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재들 개개인이 타고난 잠재적 가능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내재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이제 그들의 내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그들은 수학 분야에서 지식의 소비자가 아니라 창조적인 지식의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창의성이 아니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수학 분야에서의 창의성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강조해야 합니다. 외재적인 목표는 내재적인 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합니다. 수학 분야에서의 과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나 문제의 실제 상황을 수학적인 맥락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수학화라 합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분명해지면 각자의 배경 지식과 과제에 대한 개인의 성향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과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이해, 계획의 수립, 그 계획의 실행, 그리고 반성이라는 폴리아의 일반적인 문제 해결 단계를 따라 문제를 해결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4단계인 준비기, 부화기, 계시기, 검증기의 과정 중에서 직관과 통찰이 필요한데 수학자 포앙카레에 따르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시기는 계시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교육적인 개입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아이디어의 부화가 필요한데 부화기는 충분한 의식적인 준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육적인 조치는 과제에 대한 애착이 바탕이 되는 충분한 의식적인 노력과 고민의 준비기를 통해 아이디어가 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의 부화를 통해 의식으로 다시 드러났을 때 확실한 반성을 통해 정말 그러한지, 왜 그런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창의성과 수학적 사고와 태도가 매우 중요하게 개입하게 됩니다. 창의적 사고에서 검증기의 단계는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추측과 반박 또는 종합화된 수렴적 사고를 통해 지식을 재생산하거나 참조할 수도 있고 또는 기존의 지식을 일반화하거나 확장 또는 응용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와 지식을 기반으로 한 창의성을 바탕으로 수학 분야에서의 창조적 지식의 생산자를 육성하는 것이 수학 영재 교육의 목표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외재적, 내재적 목표 다음으로 수학 영재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수학에서의 성취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수학 영재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학 분야만이 아니라 수학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서의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학적인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인격을 겸비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성취만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잘못된 길은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갈수록 그만큼 더 손해입니다. 잘못 들어선 길은 되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목표를 다시 인식하고 회복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것이며 영재 교육을 시작하려는 선생님들도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함을 함께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서 목표면에서의 방향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방법면에서의 수학영재 교육의 방향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수학영재 교육의 방법은 수학 분야에서의 지식의 생산자 육성이라는 목표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풀이 중심에서 탐구하고 발명해내고 토론하는 등의 보다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새로운 지식의 발명과 발견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물론 수준에 따라서는 비록 다른 사람이나 역사에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기회와 연습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재발명, 재발견이라고 합니다. 결국 남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 스스로 수학하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 결과를 발명과 발견의 기쁨, 곧 희열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장기적으로 수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때로 공부와 연구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정리하는 습관이나 과제에 대한 끈질긴 애착심이 길러져야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가치면에서의 수학영재 교육의 방향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수학영재 교육의 가치는 미래의 가치를 지향하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나 결과물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잠재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수학적인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수학적인 태도란 수학에 대한 흥미, 호기심 등의 태도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mathematical attitude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풀어 답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나은 풀이를 찾아보고 그 풀이의 해법을 일반화하며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관련시켜 통합 또는 발전시켜보려는 의지와 욕구를 말합니다. 영재들에게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기대한다면 그들에게는 이러한 수학적인 생각과 태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내용이나 방법의 가르침을 통해 그의 사고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영재의 개념은 학문의 분야나 보다 세부적인 영역 면에서도 점점 세분화되고 보다 광범위하게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영재 교육의 방향은 화면에 나타나듯이 크게 목표면, 방법면, 가치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측면에서 강조하는 바를 익혀둡시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영재의 개념은 학문의 분야나 보다 세부적인 영역 면에서도 점점 세분화되고 보다 광범위하게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영재 교육의 방향은 화면에 나타나듯이 크게 목표면, 방법면, 가치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측면에서 강조하는 바를 익혀둡시다.